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화학 2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결합 에너지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한 반응 엔탈피 계산의 적용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강의가 더 일찌감치 올라갔어야 되는 강의인데요. 선생님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너무 늦게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하고 어떻게 문항을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각각 산소와 반응할 때,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산소 기체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산화탄소로 변화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산소랑 반응했어? 연소하는 반응인데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건 이거 완전 연소 됐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완전 연소가 되는 과정, 이 완전 연소가 되는 과정은 뭐라고 했어? 항상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항상 발열 반응이란 얘기는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위의 온도는 항상 증가해야 되고요. 주위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위의 열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의 입장에서, 즉 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반응? 줄어드는 반응이야 라고 해서 우리 에너지 도표 이런 식으로 그렸을 것 같아.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져요.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완전 연소만 보고도 이러한 내용들이 연쇄적으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니까 일단은 요 방출되는 엔탈피, 지금 델타 H가 마이너스라는 거에 딱 띄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겠구나 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에 대한 에너지 도표, 엔탈피 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이 엔탈피야. 자, 그럼 일단은 흑연 같은 경우에, 자, 요게 흑연, 자, 탄소인데 얘는 흑연이야. 자, 흑연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될 때, 자, 이산화탄소가 될 때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죠. 자, 그래서 누구랑 반응? O2랑 반응해서 완전 연소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되었고요. 자, 이때 방출하는 엔탈피 열, 엔탈피 변화 값이 몇이었냐면요, 마이너스 393.5kJ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자, 다이아몬드는 얘보다 얼만큼 더 많이 방출한대요? 1.9kJ 더 많이 방출하죠. 395.4kJ만큼 방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더 많이 방출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 많이 방출하겠죠. 자, 더 많이 방출해야 되니까 흑연보다 다이아몬드가 에너지, 엔탈피 자체가 더 높았겠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산소랑 반응했을 때 엔탈피 변화값이 마이너스 395.4kJ로 약, 자, 흑연이랑 다이아몬드랑 얼만큼의 엔탈피 차이가 납니까? 1.9kJ만큼의 엔탈피 차이가 나고요. 흑연이 1.9만큼 더 엔탈피가 작네요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엔탈피라는 값은, 자, 물질의 엔탈피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들을 연소시키거나 또는 반응을 시켰을 때 엔탈피의 변화값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실제 엔탈피가 몇인지 모르지만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엔탈피 차이가 1.9만큼이야 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에너지 도표를 완성하니 뭐가 해결되냐면 니은이 해결되네요. 자, 니은 엔탈피는, 자, 보니까는 엔탈피는 다이아몬드랑 흑연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니은 엔탈피, 자, 지금 보면은 흑연의 엔탈피와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엔탈피 둘 중에 다이아몬드가 더 엔탈피가 크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더 커요 라고 하는 사실,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크다, 맞는 설명 되는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과 디귿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생성 엔탈피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의미를 조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자,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정한 무엇? 그렇지, 호돈수 물질,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로부터 어떠한 생성물이
몇 몰 만들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1몰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때의 엔탈피 변화를 우리는 생성 엔탈피라고 했다. 자, 이때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생성물은 다이아몬드인가 봐. 얘가 1몰 만들어지면 돼. 그때의 엔탈피 변화인데 누구로부터? 탄소의 가장 안정화 호돈수 물질을 우리 외워놨습니다. 흑연이라고요. 그래서 흑연으로부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즉 1몰이 만들어질 때 엔탈피 변화를 구하시면 되죠. 자, 에너지 도표로 잠깐 넘어와서 2번 구하라는 거야, 그지?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될 때, 자, 요거 여기다 할게.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될 때, 자, 엔탈피 변화,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이니까 엔탈피 변화 값이 0보다 크겠죠. 즉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될 때, 즉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 0보다 크다가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디귿. 탄소가 기체 상태의 원자 C로 될 때, 자, 이거 뭐야? 기체 상태 원자화, 기체 상태 원자화 시키는 거네. 즉 결합을 전부 다 뭐 하겠다? 결합을 전부 해리시키겠다. 즉 결합 해리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값이 바로 그때 엔탈피 변화인 거죠. 자, 다이아몬드랑 흑연이랑 비교를 하고 있네요. 결합 해리시킨다는 건 무조건 얘는 뭐였어? 무조건 얘는 항상 흡열 반응이었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었다는 얘기. 이제 흡열 반응이란 얘기는 주위의 온도가 감소해야 돼, 주위의 열이 감소해야 돼, 엔탈피 변화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라고 우리 연쇄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얘네가 흡열 반응이라면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얘네는 분명히 전부 다 깨졌을 때, 기체 상태가 되었을 때 에너지가 더 컸어야 돼. 즉 흑연이 흡수하는 에너지, 이게 결합 해리 에너지, 다이아몬드가 흡수하는 결합 해리 에너지, 누가 더 큽니까? 흑연이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왜? 애초에 엔탈피 자체가 다이아몬드보다 적었기 때문에 흑연이 더 큰 엔탈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 엔탈피 변화는 다이아몬드랑 흑연이랑 비교해봐 다이아몬드가 더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1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생성 엔탈피, 그리고 기체 상태 원자화시키는 결합 해리 에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발열과 흡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모든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가와 나는 지금 질소기체가 지금 산소기체랑 반응하고 있고요. 생성물이 서로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보니까는 가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지금 질소기체가 산소기체랑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연소 아닙니까? 완전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라고 배웠어요? 발열 반응이라고 선생님 배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 자,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성물 자체가 완전 연소 생성물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 배웠냐면요, 두 가지는 외우라고 했어요.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했어.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생기는 요거는 완전 연소 생성물, 또는 수소라는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 자, 그러면은 H2O가 나와야 되는 요게 바로 수소의 완전 연소 생성물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탄소 또는 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산소 또는 수소가 탄소 또는 수소가 산소랑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됨을 통해서 완전 연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질소의 완전 연소 생성물을 배웠으니까 배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가 완전 연소 됐다고 바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요 값은 무조건 발열이야 흡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가의 옆에 지금 델타 H가 A킬로줄이라고 해놓고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델타 H 값이 0보다 크다, 이거는 뭐야? 발열이 아니라 흡열이야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된다라는 거. 자, 니은 N2O에
또 나왔죠. 표준 생성 엔탈피.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로부터 N2O가 1몰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반응식 한번 우리 적어봅시다. 우리 이거에 대한 반응식 반드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N2O에서 질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수 물질은 질소 기체고요. 산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수 물질은 산소 기체입니다. 즉, 이 친구 N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식은요, 바로 N 질소의 기체 더하기 산소 기체가 만나서 N2O라는 기체가 만들어질 때, 즉 1몰 만들어질 때의 엔탈피 변화, 이거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한다. 즉 표준에서 표준이라는 값은 이제 1기압 25도씨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아무튼 간에 요거 계수 한번 맞춰 보면 질소 2개, 산소 원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 이렇게 있어야겠죠. 자, 이랬을 때 엔탈피 변화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나를 보시면은 지금 이 값에 2가 곱해진 값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요 값의 엔탈피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2분의 1 하셔야겠다. 2분의 1에서 요렇게 2분의 1 곱해주면 바로 2분의 B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N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2분의 2 킬로줄이야라고 하는 거, 이유는 맞는 설명. 지금 1몰의 기준이기 때문에 퍼몰이 붙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자, 다음 내용, 이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추천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헤스 법칙으로 풀 수 있습니다. 헤스 법칙 한번 해볼게요. 헤스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물질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나중 물질의 종류와 상태만 같다면 경로가 어찌 됐든 간에 뭐 할 수 있다. 그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과 나중 물질의 종류와 상태만 같다면 출입하는 열량은 같다라는 거에서 지금 각각의 열화학 반응식을 빼거나 더해서 우리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죠. 자, 지금 보니까는 N2O4가 지금 생성물에 있지? 지금 보면 요 생성물에 있는 거 있어. 지금 가를 이용할 건데 여기다가 앞에 2가 있는 거 보니까 가에다가 한번 2를 곱해 봅시다. 자, 가에다가 2를 곱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EN2, 자, 상태는 생략합니다. 원래는 다 써야 돼요. 그래서 EN2O4니까 여기 이때 델타 H는 2배가 되는 거지. 델타 H 다시라고 할게요. 얘는 2배니까 EA 킬로줄이야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나 같은 경우는 나를 보니까는 지금 보면 얘는 똑같이 N2O가 있긴 한데 얘는 생성물에 있네. 그 얘기는 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야. 빼줘야 된다는 얘기. 앞에 2가 있으니까는 뭐 굳이 뭘 곱하진 않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1 빼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얘 둘을 뺄 거 일단은 그대로 써볼게요. EN2 더하기 O2 EN2O, 이때 델타 H는 B 킬로줄인데요. 이 둘 값을 뭐 해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나의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 요거 는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어. 그죠? 수학에서 는은 아니지만. 자, 여기 산소 같은 경우는 3O2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EN2O4 빼기 EN2O가 되고요. 이때 델타 H는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EA 빼기 B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요거 마이너스 가진 거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되면서 바뀌는 거죠. EN2O 더하기 3O2는 EN2O4야 라고 해서 델타 H 값은 EA 빼기 B 킬로줄이야 라고 나오는 거. 답은 디귿 보기가 맞구나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 우리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생성 엔탈피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생성 엔탈피. 자, 이거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우리 반응물이 있어. 자, 우리는 언제나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될 때 이때 엔탈피 변화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 근데 이때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 반응물과 생성물은 전부 다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던소 물질이 서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응물을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던소 물질로 일단 전부 다 분해시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의 합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들을 전부 뭐해? 생성물로 만들어. 즉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을 하신 다음에 이 둘을 뭐 하시면 돼요? 서로 더해 주시면 이때 반응 엔탈피 값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대로 쫙 지우고, 자 보면은 N2O4의 생성 엔탈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살짝 지워볼게. 자, N2O4의 생성 엔탈피 이 N2O4니까 지금 보면은 B만큼, 그죠? 이 N2O4는 B만큼 생성되고 있습니다. B. 그리고 O2는 생성 엔탈피가 아니라 이 친구의 분해 엔탈피지.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에 합을 해야 되니까 생성 엔탈피는 B야. 근데 이가 이몰이 만들어질 때 B만큼 지금 되니까 지금 보면은 이몰만큼 분해되려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O2는 분해 엔탈피 0이죠. 자, 분해 엔탈피 됐어. 그런 다음에 생성 엔탈피. 자, N2O4의 생성 엔탈피는 지금 보면은 A야. 근데 2몰이 생성되고 있으니까 2A인 거죠. 자, 요 값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2A 빼기 B 킬로줄이야 라고 해서 디귿도 맞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도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일단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면 최대한 생성 엔탈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했고, 그리고 정 안 됐을 때는 헬스 법칙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2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3가지 결합 해리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두 번째 식에서의 델타 H 값, 요 A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 델타 H 값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우리의 목적은 항상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델타 H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자, 근데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왔을 때 델타 H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 같은 경우는 같은 종류의 원소, 그리고 그 원자의 개수 또한 똑같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다 기체 상태로 했을 때 기체 상태로 원자화 시켰을 때 서로 같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이 서로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기체 상태로 원자화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매개로 해서 델타 H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반응물을 결합 해리를 시킵니다. 즉 결합 해리 시킬 때는 전부 다 흡수했죠, 에너지를. 얘는 델타 H 값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합을 해리 시킵니다.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일단은 전부 다 뭐합니까? 더해줘요. 그런 다음에 생성물을 만들 때, 기체 상태의 원자화 상태에서 생성물을 만들 때 결합 형성 에너지라고 했어.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말이라고 했죠. 결합 형성 에너지를 전부 다 합한 다음에 이 둘을 서로 더해주면 간접적으로 델타 H 값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저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요 문제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식에서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더하기 생성물의 결합 형성 에너지를 써봅시다. 자, F2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F와 F 사이에 결합을 해리시키는데 X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칠 거고요. 자, 그리고 HF 플루올이나 수소 이 친구의 결합 해리 에너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Y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HCl 같은 경우는 430만큼 흡수해야 되는데 두 개 있네요. 2몰. 그래서 2 곱하기 43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Cl2 같은 경우는 242만큼 흡수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는 형성이니까 마이너스 242. 그리고 HF는 Y죠. 마이너스 Y인데 두 개니까 2 곱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A야 라고 하는 거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은 자, 이 밑에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x 빼기 2y 한 다음에 저 요거는 계산해주면은 862죠. 빼기 242 해주시면은 몇 나옵니까? 플러스 620 나온다라는 거. 요거 했을 때에 a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 우리는 x 빼기 2y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요 x 빼기 2y 값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왔냐면요, 바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 또한 우리 똑같이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어떻게?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 더하기 생성물의 결합 형성 에너지를 했을 때 이 값 자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436만큼 흡수해야 되고요. F2는 우리 X라고 하기로 약속했고요. 자, 플로리나 수소 HF는 Y인데 두 개 있죠? 근데 형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546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X 빼기 2Y는 자, 요 436 뒤로 넘겨서 얘랑 계산시켜 보면은 자, 마이너스 982kJ 나옵니다. 아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2y 값이 마이너스 982구나. 따라서 a 값은 몇이구나? 마이너스 362kJ이야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답은 3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몇 가지 반응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표는 두 가지 결합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결합 에너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지금 자료가 좀 복잡하니까 우리 바로 보기를 좀 봅시다. 자, H2O2 액체 상태에 이 친구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분해 엔탈피에 대한 정의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화학 반응식도 적성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보니까 이 친구의 자, H2O2 액체 상태의 분해 엔탈피는 이 액체 상태의 과산수소가 1몰이 뭐 될 때? 분해될 때라는 것은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소 물질로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수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소 물질이 수소 기체고요. 그리고 산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소 물질이 산소 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해될 때 델타 H 값이 바로 분해 엔탈피다라고 불렀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자, H2O2 과산화수소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의 분해 엔탈피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찾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얘는 지금 액체 상태란 말이야. 액체.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요. 요거 H2O2 여기 있다. 자, 마음 급해서. 자, 그럼 얘가 분해된대.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H2O2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랑 분해되네. 자, 그런데 지금 나는 1몰 필요한 거니까 자, 요거 1몰로 바꿔주면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272만큼 흡수할 때는 2몰이 분해될 때니까 나는 요거 2로 나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1188 안 나오네요. 틀립니다. 이러면은 틀려요. 자, 왜? 지금 뭘 잘못한 거야? 나는 지금 액체 상태의 분해 엔탈피 구해야 되는데 좀 기체 상태로 봤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액체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걸 봐야 됩니다. 요 액체. 자, 얘가 바로 기체 상태의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소 물질로 분해될 때, 자, 요때 흡수하는 걸 구하셔야 되는데 2몰일 때니까 1몰로 바꾸려면 이때 에너지를 2로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376만큼을 흡수해야 되지만 얘를 2로 나눈 188kJ만큼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H2O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네. 자, 생성 엔탈피에 대한 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쭉 넘어와서 자, H2O2의 생성 엔탈피야. 그럼 일단은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소 물질로부터 자, 수소와 산소니까 수소와 산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소 물질은 그들의 이원자 분자 기체 상태입니다. 얘네들이 H2O의 뭐야? 기체야, 액체야? 기체네요. 그죠? 1몰 만들 때 델타 H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는 개수를 맞춰보면은 얘가 2분의 1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델타 H 한번 요 표를 이용해서 또 구해봅시다. 지우고요. 자, H2O 기체를 찾습니다. 수증기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는 수증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얘가
얘를 만들어야 돼. 누구로부터?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수 물질로부터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는 O2가 남아 있는 거 보니까는 요거 지금 하나는 안 쓰이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2몰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1몰 만들기 위해서 2몰 형성됐을 때 요 에너지 차이 값을 구해 보시면, 자, 요 값도 요 에너지 차이 구해 보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전체값 요만큼에서 지금 요 88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차이값을 계산을 어떻게 한다? 376 전체 196 한 다음에 88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요렇게 잘 계산해주면 몇 나옵니까? 빼주면은 484가 나옵니다. 그죠? 484만큼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2몰이 생성될 때는, 2몰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니까 484만큼 방출하겠죠. 자, 근데 2만큼이 아니라 난 1만큼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1만큼이 필요하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484만큼 방출이 아니라 242만큼 방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디귿 반응 H2O2 기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지금 보니까는 기체 상태로 원자화된 상태. 얘들아 2 아니야 이거, 이원자 분자 아니야. 기체 상태로 원자화 시켰어. 이거 결합 해리 에너지가 관여하겠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준 요 자료를 써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주변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지워보고 지금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찾아야 될 게 기체 상태의 H2O2야. 자, 이 친구죠. 자, 여기 있습니다. 얘네를 전부 해리시켜야 돼. 전부 해리시켜서 기체 상태 원자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자, 무조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흡수하면은 결합이 전부 다 끊어지면서 수소가 2개 기체 상태 원자화, 그리고 산소도 2개의 기체 상태 원자화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 자, 이만큼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지금 보니까는 요거 한 개가 지금 없어지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아이고, 숫자 잘못 썼네. 얘 전부 다 없어지려면, 전부 다 분해되면 수소는 4개 나오고요. 산소도 4개 나오죠. 그죠? 자, 그때 지금 현재 요 사이값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요 값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요 값은 여기 나와 있죠. 수소가 1몰, 수소 기체가 1몰이 분해될 때, 해리될 때는 436만큼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개가 해리되고 있죠. 그래서 436 곱하기 2 한 다음에, 또 O2 같은 경우는 얘도 또한 O2가 1몰일 때는 498만큼 흡수인데 2개니까 2몰이니까 2 곱하기 498만큼 흡수하겠다. 이만큼 몇입니까? 요거 계산해주면 1868만큼 나오고요. 이만큼 흡수해야 된대. 자, 근데 나는 요 전체 값 구해야 되니까, 자, 지금 보면 얘랑 뭐 더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272를 더해 주셔야지 요 전체 값이 나오는 거죠. 요 전체 값은 몇입니까? 같이 계산해보면 2140만큼이 나온대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이거 2몰이 전부 다 기체 상태로 원자화될 때가 2140만큼 흡수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나는 1몰일 때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얘를 2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1070kJ만큼이야 라는 거, 1몰당은. 따라서 이때 반응 엔탈피는 1070kJ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4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도씨 일기압에서 몇 가지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총 3가지의 열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CO2의 생성 엔탈피,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부터 CO2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탄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은 뭡니까? 흑연이죠. 자, 그리고 산소의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수 물질은 산소 기체입니다. 얘로부터 누가 CO2 기체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고요. 이때 델타 H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 여기 나와 있다.
가를 보니까 똑같은 반응식이 나와 있죠. 그럼 이때 반응 엔탈피 값은 델타 H1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델타 H2는 0보다 무조건 작니라고 물어봤어. 자, 나를 보니까는 델타 H2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수소기체가 뭐 되고 있는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H2O가 나왔다. 이거 완전 연소 생성물이네. 완전 연소 생성물이 나왔다는 거. 즉 수소가 완전 연소돼서 물이 나왔다는 건 이 반응은 무조건 완전 연소야. 따라서 무조건 발열이기 때문에 델타 H2는 0보다 작아야 돼. 맞는 설명. 디귿. 자, H2O2의 생성 엔탈피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생성 엔탈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포메이션이죠. 아이고. 델타 HF 누구의 C2H2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래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보라고 하는데 얘를 지금 다 과정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 과정을 헤스 법칙을 이용해서도 좋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성 엔탈피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헤스 법칙을 마지막에 이용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헤스 법칙으로 생성 엔탈피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자, 생성 엔탈피로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의 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더하기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다의 자, 여기서 분해 엔탈피니까 이 친구의 분해 엔탈피는 델타 HF 이 친구의 생성 엔탈피에 뭡니까? 부호만 바꾼 요건 거지, 그지? 이거 더하기 자 O2의 분해 엔탈피는 0이잖아, 그치?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혼합수 물질이니까 이미. 자, 그런 다음에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CO2의 생성 엔탈피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두 개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델타 H1 하시면 되고요. 자, 물의 생성 엔탈피도 이미 나와 있죠. 델타 H2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다 더했을 때 델타 H3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친구의 생성 엔탈피이다 보니까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서 얘를 이렇게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은 델타 HF 누구의 C2H2의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2 델타 H1 더하기 요거 델타 H2 빼기 요거 쓰시면 되겠죠. 델타 H3입니다 라고 에타인의 C2H2의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값 서로 어때요? 같네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하이드로진 N2H4와 암모니아 NH3가 생성되는 과정의 엔탈피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기억부터 N2H4와 H2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은 이 원인이라고 물어봤어. 자,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야? 기체 상태로 전부 다 모아있을 때 원자화 시켰을 때 그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럼 결합 해리 에너지를 찾아보면은 자, 이 친구들의 결합을 전부 다 해리 시켜야 돼. 그죠? 그러면은 뭐야? 지금 얘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전부 다 해리 시켜야 되는 거죠. 해리 시켜서 뭐 시켜야 돼? 기체 상태 원자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은 뭐야?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바뀌어야 되고요. 질소 원자가 지금 2개, 수소 원자가 총 6개로 나눠져야 됩니다. 이때 흡수해야 되는 거야. 요게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입니다. 근데 얘가 이 원인이라고 물어봤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아예 애초에 틀린 뭐랑 지금 연관시키고 싶은 거였냐면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 자, 이 친구의 분해 엔탈피인 거죠. 분해 엔탈피의 합인 거죠. 그래서 N2H4의 분해 엔탈피의 합이 2원이니라고 물었을 때는 그치, 맞는 복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NH3의 생성 엔탈피. 자, 이 친구 생성 엔탈피 그러면 1몰 만들어줘야 되고요.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로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이 질소 기체고요. 수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의 호돈수 물질이 수소 기체입니다. 얘로부터
NH3가 1몰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개수 맞춰주면요. 여기 앞에 2분의 1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델타 H 값이 바로 생성 엔탈피, NH3의 생성 엔탈피다. 지금 보니까는, 그쵸? NH3 여기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생성되고 있어. 2몰이 생성되고 있죠. 가장 안정한 상태 호소소 물질로부터. 그래서 이때 E2만큼 방출할 텐데 2몰이니까 1몰로 만들어주려면 2로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E2다 라고 해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디귿 3N2H4가 지금 암모니아랑 N2로 분해되고 있는 이러한 반응에서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일단은 뭘 해야 돼? 생성 엔탈피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안되겠으면 헬스값이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한번 생성 엔탈피로 구해봅시다. 자, N2H4의 일단, 자, 생성 엔탈피로 구하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자, 이 친구의 분해 엔탈피 몇이야? 나와있죠. 자, 이 친구의 분해 엔탈피는 E1만큼입니다. 그죠? E1.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 호소수 물질로 분해돼야 되니까 E1만큼 뭐 되겠어? 지금 방출하겠죠. 방출. 그죠? 방출이니까 분해 엔탈피는 마이너스 2원인데 3개가 분해돼야 돼. 그래서 3 마이너스 3 2원이고요. 자, 이 친구 여기서 생성 반응물. 자,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NH3의 생성 엔탈피 어딨니? 자, 지금 E2죠. E2. 그래서 마이너스 2인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인데 4개가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 생성될 때 마이너스 2니까 4개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N2 같은 경우는 생성 엔탈피 값이 이미 가장 안정한 상태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0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주시면 델타 H 값은 마이너스 3 2원 빼기 2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값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구나, 2번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도씨 일기압에서 CaCO3와 관련된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3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CaCO3, 탄산칼슘이 CaO 소속해와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생성 엔탈피가 주어졌다고 하니까 이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생성 엔탈피를 구할 때는 반응물의 무엇을? 분해 엔탈피를 해야 되죠. 자, 반응물의 분해 엔탈피, 탄산칼슘의 분해 엔탈피는 요 탄산칼슘의 생성 엔탈피의 부호만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은 플러스 120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전부 다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개수도 전부 다 1이라서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소속해 CaO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635고요. CO2의 생성 엔탈피는 393입니다. 자, 요거 전부 다 계산해주면 델타 H 값이 나와주는 거고요. 요거 계산하니까는 179 kJ이 나옵니다. 이 값이 바로 X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X 값을 구했네요. X는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반응 엔탈피를 쓸 때는 퍼몰 쓰지 않죠. 뭐 생성 엔탈피나 분해 엔탈피가 아닌 이상. 자, 아무튼 간에 퍼몰은 좀 지울게요. 자, 니은 CaO의 분해 엔탈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의 부호만 반대라고 했는데 CaO의 생성 엔탈피의 부호 반대는 플러스 635가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디귿. 자, 흑연의 연소 엔탈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어떻게 연소 엔탈피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그 연소 엔탈피 값을, 반응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 보면 조금 괜찮아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흑연의 연소 엔탈피니까 얘가 산소 기체랑 반응을 해야겠네요.
반응했을 때 CO2 기체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완전 연소 생성물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때 델타 H를 구하라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뭐다? 흑연의 연소 엔탈피입니다. 1몰이 연소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얘 보니까 흑연과 산소 기체로부터 CO2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CO2의 뭡니까 이거? 생성 엔탈피랑 같은 거죠. 따라서 흑연의 연소 엔탈피는 CO2의 생성 엔탈피와 똑같은 값을 갖겠구나. 자, 그럼 CO2의 생성 엔탈피 나와 있죠. 마이너스 393kJ라고. 그죠? 근데 그냥 393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렸다. 답은 기억만 맞는 1번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 중에서도 생성 엔탈피와 그리고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총 7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각각의 문제를 풀 때 관련 개념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주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복습 철저히 해서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